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살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부부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이혼은 분명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저 같은 인생을 보면 굳이 말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 가끔 이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싱글맘이었었거든요. 제가 싱글맘이었다는 사실은 제 주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에 수백 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별로 내숭 떠는 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면 다 말해줍니다. 그래, 나 싱글맘이야. 그 후 지금 현재 재혼을 해서 13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혼 상담을 받을 때면 어떤 때는 법적인 것까지 제가 알아봐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던 인터넷으로 알아보건 나름대로는 열심히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이혼 상담을 하셨다는 자체가 저를 굉장히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책임을 다해서 알아봐 드려야죠. 엄청난 기러기 엄마들이 미국에 있고요. 싱글맘이, 싱글데디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했다는 시선이 싫어서 또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또는 정식으로 이혼이 돼 있지 않고 그냥 서로 얼굴이 보기 싫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사는 기러기 부부도 많이 있어요. 법률상으로만 부부인 집들이죠. 그런 집들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를 가진 자녀라면은 함께 의논을 해보면 어른보다 더 현명한 해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이런 나쁜 버릇이 있어. 아내가 날 미워해? 이런 게 아니고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이혼해야 하는 법적인 사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도박, 간통, 무능력, 기타 등등. 그러나 법적인 이혼 사유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각이죠. 정신적인 이혼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부부는 술 마시고 다 때려 부셔도 저 인간 내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사나 하면서 이해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느 부부는 자다가 방귀만 껴도 저걸 그냥 사소한 문제로도 열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모든 이유를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으면 꾸준히 같이 오래 사는 거고요. 아무리 작은 이유라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각각 집집마다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이 집은 이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집들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부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왔구나 하고 느끼는 그 판단이 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혼을 해야 하는 부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랑? 그건 처음에 한 1년 정도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꼭 뜨거운 사랑만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냥 옆에서 TV만 보고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정이야 라고 말하시겠죠. 영어로는 정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거든요. 과거에 힘든 일을 같이 해서 동지애와 의리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랑을 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애정, 동정, 욕정 다 사랑의 일종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사랑을 세분화시키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이라는 것마저도 느껴지지 않는 경우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패주고 싶다. 그냥 한 대 톡 때려주고 싶은 거 말고요. 아주 피가 나도록 때려주고 싶다. 아주 고통을 주고 싶다. 저 인간 한번 크게 당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없으면 아주 홀가분할 것 같다. 존재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온다. 배우자는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하나도 예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오늘 새로 들어온 직원은 왜 이렇게 섹시한지? 솔직히 본인 가슴에 손을 얹고 배우자보다는 남의 여자, 남의 남자가 눈에 들어올 때, 더 정이 갈 때, 모습을 보는 것도 싫다. 옆에 있으면 어떤 뜨거운 감자가 있는 것처럼 신경이 거슬리고 짜증난다. 목소리도 듣기 싫다. 그 사람의 냄새가 싫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채취가 악취로 느껴진다. 가장 흔한 이혼의 전조 증상이에요. 남녀가 처음 만날 때 동물적으로 후각에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채취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채취가 싫어지고 역겹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마음은 멀리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매일 싸우는 부부. 아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것은 인생 낭비이고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까지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죠.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나와 이혼 후 다른 이성을 만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절대 억울하지 않다. 축하해주지는 않아도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할 것 같다. 이건 이혼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안 돼. 말도 안 돼.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 인간이 고생해서 그때 이혼하지 말아야 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후회하게 만들겠어? 이것은 아직 이혼할 준비가 안 된 분이에요. 그냥 홧김에 하는 소리지 마음속으로 이혼할 준비가 안 된 분입니다. 이 8가지 보기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혼하는 길로 가고 있는 분이고요. 2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인생 낭비를 안 하는 길이겠죠. 이혼 사유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자신이죠. 혹시나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자라 해도 내가 이해해주고 싶으면 계속 이해하고 같이 사는 것이고요. 나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는데 난 그게 싫다.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싫다. 이거 빨리 헤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상대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줄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저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내 배우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주는 거다?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배우자는 순진해서 나 없으면 안 되거든. 사랑하지는 않지만 데리고 살 수밖에 없어. 이것도 큰 착각이에요. 사실은 순진한 배우자가 더 무섭거든요.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온실의 화초처럼 살림만 해온 순진한 여자들이 화가 나면 더 무섭습니다. 한마디로 빡 돌면 엄청 무섭거든요. 이혼을 할 당시에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미련을 두게 하지 마라. 사랑하니까 헤어져. 건강해야 돼.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왜? 내가 힘들면 언젠가 써먹어야 하니까 한 다리를 걸쳐놓는 거죠. 아주 비굴한 이혼입니다. 헤어질 때에는 잔인할 정도로 미련을 갖지 못하게 단칼에 끊어야 해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쿨하게 이혼하고 서로 재혼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식사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도 의식 자체가 틀리죠. 자녀가 있으면 애들한테 상대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마라. 물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노력하고 그냥 내가 싫어서 마음이 변해서 이혼했다고 알려주세요. 일일이 변명 안 해도 애들은 다 압니다. 아직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이를 가진 아이들이라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시면 돼요. 너도 짝꿍이랑 싫어지면 서로 따로 안고 싶어지잖아. 어른들도 똑같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마라. 조용히 일을 처리하세요. 일을 망칩니다. 혈연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내 편으로 만들어라.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올 테니까요. 가족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법적인 문제를 다 알아보고 나서 서류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이혼을 진행하시는데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화를 내지 말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헤어져라. 태풍의 눈처럼 침착하게. 화가 나서 흥분해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혼을 하자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족쇄에서 벗어난 기분이에요. 아주 홀가분해지죠. 반대로 이혼을 당한 사람은 한동안 후유증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 선배 하나는 말을 더듬더라고요. 정신적인 충격이 꽤 큰 거죠. 성격이 바뀐 사람도 아주 많아요. 애들이 있다면
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하죠.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이를 볼 때마다 큰 죄책감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을 해놓고 막상 이혼하고 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마도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이혼이었거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상대에게 너무 크게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좀 오래됐지만 제 느낌은 그랬어요. 원래의 나로 돌아간 느낌. 학창시절 세상이 만만해 보이고 뭐든지 다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당돌한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성격이 좀 남자같이 변한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제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 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좀 더 강하게 대하려고 의식을 했던 것 같고요. 전혀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외로울 시간이 없었고요. 너무 바빠서 외롭다는 생각을 할 시간조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넌 얼마나 잘했느냐 하고 반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의 결혼 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는 않았는지, 나 혼자 홀로설 각오는 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기찻길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선로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기찻길. 기찻길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너무 한쪽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부부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좀 이해해줘야 되고요. 같은 취미로 놀아주거나 그게 싫으면 혼자라도 놀게 놔두거나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취미를 가지고 상대는 상대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상대는 상대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오래가는 방법이라고 봐요. 때로는 방을 각각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취향의 방이 있고 상대 취향의 방이 있고 취향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는 상대의 취향을 이해해줘야 오래가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혼이라는 과정은 절대 축복해줄 일도 아니고요.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슬럼프의 기간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혼의 과정입니다. 치과 병원에서 마취 주사 없이 어금니를 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러나 주변에서 이혼을 고민할 때 너무 말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어금니를 괜히 뽑나요? 아프니까 뽑죠. 현명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혼을 결심할 때는 이혼의 원인보다는 이혼을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일시적인 화풀이인지 뭔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인지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든 이혼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평범하게 사신 우리 부모님, 또 형제, 이혼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절대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낀 세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당연히 법조인을 찾아가야 될 거고요. 우울해서 죽고 싶다면 정신과를 찾아가야죠. 이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이 안 될 때에는 경험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오래된 제 기억에 제가 한창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시집도 안 간 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거든요. 한참을 심각하게 듣던 제 친구가 글쎄, 네 마음 가는 곳으로 가라. 저에게는 아주 큰 역할을 해준 세상에서 아주 귀한 명언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말버릇처럼 이혼을 내뱉는 분이 계세요.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게 일시적인 증상인지 또 장기적인 현상인지 그것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잘것없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지긋지긋한 팬데믹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